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구 출신 유대훈 의원입니다. 담배세, 주민세, 여기에 이제 10월 1일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담배세 올리지 말라 64.2%입니다. 금년 정책과 관련 없이 증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국민들 70.3%가 올리지 말라. 그리고 또 법인세,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5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며 이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건이죠. 심지어 조단위 증세를 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이 9월 12일에서 15일로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을 빼면 이틀뿐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상 졸속 진행입니다. 행정절차법 43조는 입법 예고에 대해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의도를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배 소비세는 안정적인 지방세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인상에 따른 세입 구조는 개별 소비세로 인해 국세에 편중되게 됩니다. 중앙정부 세입은 총 2조 8,472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은 오히려 217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세 중 지방 교부세 등으로 7,553억 원이 다시 지방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 증가 재원이 73%인 2조 702억 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어렵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됩니다. 앞으로 물가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계속 인상되는 구조로 법률이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는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제, 카지노 등 사행사업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지금까지 담배에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장관은 왜 담배에 국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차관은 뭘 했습니까? 기재부가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담배에 새롭게 부과하여 지방세목을 가져가겠다고 나설 때 정작 지방재정을 대변해야 할 안행부는 뭐를 했냐? 기재부한테 노론하고 들러리 쏘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이 핵심의 골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대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담배값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세 부분이 개별 소비세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그 부분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쪽이 대략 한 7천억 이상 넘어서기 때문에 전체 세수는 210억 정도 줄을 들지만 그 부분이 넘어온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들이 선거 때문에 잠깐만요. 그 얘기를 시간이 안 하고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무슨 답변을 할지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담배세는 기초세입니다. 시도지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논리고요. 두 번째, 어제 이런 안이 왔습니다. 이창원한테 묻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가 19.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6%를 올려서 0.76%의 수치가 1조 3,600억입니다. 이걸 늘려서 지방 재정을 바탕에 도움을 주겠다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차관이. 근데 차관 자리가 배우는 자리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자정부 논리에 넘어가고 동의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 이것이 본 질의의 본 논조입니다.
이차관 답변해 보세요. 담배세를 올려가지고 국세하고 이제 지방세하고 배분이 되는데 사실 우리 장관께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관점을 꼭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국세가 많이 비율을 가져가고 있었지만은 그 국세에서 또 지방의 소방 안전이라든가 또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조 4천억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갔지만은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따 추가 질의 안 하시고? 예? 이 지방 재정은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장관, 차관 내에서 국민 세금 내서 안행부를 운영하는데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어요. 정말 모르시는 답변이거든요. 소방도 소방 인력이 약 4만 명입니다. 그중에 중앙공무원이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합니다. 예산 2조 한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중앙정부가 되는 게 500억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알고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 좀 더 저 뒤에도 조력을 받으셔서 다음 질문에 보충 질의할 때 답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좀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조 5천억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3%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기초단체입니다. 125개에 달합니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는 작년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책정으로 지방재원을 파탄으로 몰아간 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부터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통과된 후 지자체의 추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금년 9월 5일 단 한 차례 개최됐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법정부위원장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 2에 따라 안건 부의 요청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총리와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왔다. 이렇게 항변하며 지방정부가 자구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장관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참한 이차관은 그 자리에서 국고 보조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지역별 차별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해도 부족한 시점에 나올 발언인지 전문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9월 5일은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모든 언론과 신문에서 지방재정 파산 우려가 대서특필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데 작년도 지방교부세율 2,500억 원이나 불용 처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증가분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조 3,927억 원이나 줄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증가분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조 3,927억 원이나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이 지경인데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안행부 장관은 참석조차 하지 않고 2차관은 논의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안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이 공교롭게도 그 청와대 보고가 겹쳐서 그날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직위를 걸고 충실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